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하지만 한낮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하루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져 다음 주 내내 영상권 보이겠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도 영상 2도로 포근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 표면에 생기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예방법과 겨울철 차량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후용 공연예술센터와 원주문화재단이 문막 지역에 팝업 책방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이 책방이 없는 문막 지역에 책방을 마련하고 예술가의 예술 작품과 큐레이팅 책으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달 12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사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금 사업 현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장 공약 이행과 평가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약 실천 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 투명성 등을 제도화하며 규칙안은 원주시가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 사항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김호준 씨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에서 포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포도는 지난 5년 동안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2회와 3회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 시상식은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창군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인 평창팜이 농식품부 주관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창팜업체는 첨가물이나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품질의 봉투 타입 건나물 5종과 한 끼 곤드레 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수출 포함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겨울철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 블랙아이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정성아 자동차 기능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성아 기능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 겨울만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블랙아이스인데 이 블랙아이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그 블랙아이스는 그 습기나 안개에 의해 가지고 도로 위 표면에 살짝 얼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색이 그 검은색이 되다 보니까 그 표현도 뭐 블랙아이스라고 부르고 있죠. 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어요. 예. 그리고 얼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하권 떨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겨울철 유난히 블랙아이스가 위험한 까닭이 있습니까? 예, 블랙아이스로 해가지고서면 그거 뭐냐면 도로 표면 위가 얼었기 때문에 그거 뭐 얼어 있으니까 뭐 제동력도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립력도 상실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는데 도로를 그 운행하다가 보면 유난히 그 검은 지점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다리 위에나 아니면 그 지하에 매설물이 있어가지고 하수도 뭐 상수도 간이 이렇게 흘러가든지 아니면 그 다리 위에 같이 이렇게 암거라 그러거든요. 작은 이렇게 이제 그 다리들을 그런 밑에 공간이 있거나 이런 데는 그 위에가
거의 검게 얼습니다. 그게 얼게 되면 그곳은 그 블랙 아이스가 있는 곳이니까 아주 미리 그런 걸 보게 되면 미리 속도를 줄여서 서행 운전이 가장 필요하죠. 예. 이제 눈에 보이면 앞에 예. 얼음이 있구나 해서 좀 서행 운전을 할 텐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예. 그럼 이 블랙 아이스는 언제 많이 생깁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절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 네. 아침에 많이 생기게 되죠. 새벽에 특히. 예, 새벽에 뭐 이렇게 이제 영하권으로 밤에 한밤중서부터 영하로 떨어지니까 네. 거기에 습기가 있던 것들이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게 되는데 이 블랙 아이스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서행 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이제 눈에 다행히 보였을 때는 서행 운전하겠습니다만은 모르고 블랙 아이스를 과속으로 지나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그럴 때는 대단히 위험한데 저 과속으로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핸들을 급조작해 놓은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핸들을 급조작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되죠. 그때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냥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속도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그 겨울용 타이어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겨울용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눈이 왔다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했을 때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일반용 타이어보다는. 네. 그러니까 겨울철, 그러니까 제서울에 그러니까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겨울철 타이어 많이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죠. 그 타이어는 이제 블랙 아이스에 좀 더 일반 타이어보다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까? 엄청 많죠. 특히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블랙 아이스로 해가지고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사고율도 많이 있고요. 지난번 뭐 얼마 전에도 봉평 터널인가 그쪽에서 고속도로 있는 데서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블랙 아이스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이 겨울철 특히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살짝 비가 내리고 난 후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빙판길 운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빙판길 운전은 뭐 어떤 방법도 없고요. 빙판길에서는 그 스노 타이어나 아니면 체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뭐 블랙 아이스가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서 이게 다니는 게 그래도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가 보면 그 도로 표면이 이제 벼랑간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미리 서행을 해가지고 조심 운전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특별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서행 운전, 그다음에 뭐 겨울용 타이어 장착하는 그런 거를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처보다는 이제 예방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불가항력으로 뭐 사고가 났다면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는 빨리 그 또 다친 분들이나 이런 거를 우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9 요청을 해가지고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거. 그리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조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게 그런 절차들을 꼭 밟으셔야 되고요. 사고 후 2차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들은 거의 2차 사고가 많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 조사하고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겨울철이라 빙판길이 이제 곳곳에 있을 테고 또 눈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끝으로 겨울철 뭐 차량 어떤 부분 좀 점검해야 되는지도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 장착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인 같은 건 꼭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나 냉각수 같은 경우, 냉각수 그 비중이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이제 떨어지면 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디젤차 경우 같은 경우는 에어 프로브 같은 거를 꼭 점검을 잘 하셔야지만 아침 시동하는데 용이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등화 장치 같은 거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셔액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빼고 다시 겨울용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병 정도는 차량에 꼭 예비적으로 비치해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아 자동차 기능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주 후용공연예술센터가 예술가의 책방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예술가의 예술 작품과 직접 선정한 책들로 꾸민 특별한 책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예술가의 그림 책방은 어떤 행사입니까? 네, 후용공연예술센터가 주최하고 원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2018년에 우리 읍내 책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문막 지역에는 서점이 없는데요. 책을 살 곳이 없는 문막 지역에 책방을 만들고 예술 공간으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막 읍내의 빈 점포를 빌려서 예술가가 직접 자신의 그림을 비롯한 작품으로 공간을 꾸미고 책을 큐레이팅 하는데요. 예술가의 창작 세계가 녹아있는 특별한 책방입니다. 올해는 그림책 문화도시로 선정된 원주의 지역성을 살려서 원주의 예술가의 그림 책방으로 운영하는데요. 시각 예술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김하영 작가를 예술가로 초빙해 그림 책방을 꾸몄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예술가의 그림 책방 프로젝트는 원주 의료고 근처 공간에서 지난 12월 1일 시작해 오는 12월 14일까지 2주간 팝업으로 가게가 운영됩니다. 후용공연예술센터 차나영 기획팀장 이야기입니다.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문막에는 서점이 없거든요. 이제 원주까지 나가야 이제 책방을 할 수 있고 책방이 가진 기능들이 이런 문막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도 되게 필요하고 그게 예술가와 연결이 되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예술가 그림 책방은 이제 평상시에는 책방으로 예술가를 직접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시 오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주말에는 이제 책방 예술가를 포함해서 외부 예술가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와 관련한 초청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가와 관객들의 이런 거리감을 좁히는 약간 문턱을 낮추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예술가 책방으로 진행을 했으면 올해는 조금 원주의 지역성을 담아낸 그림 책방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책방 프로젝트는 그럼 어떻게 꾸며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책방 프로젝트를 맡은 시각예술가 김하영 작가는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 책방 프로젝트에서 예술과 기술을 혼합한 메타버스 작품으로 공간을 꾸며놔 아늑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가가 만든 캐릭터들을 메타버스로 구현해놨고 VR을 활용한 작품도 있는데요. 이 김하영 작가의 창작 세계로 꾸며진 책방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책방 프로젝트의 부제목은 캐릭터인데요. 글자와 그림, 가상인물이라는 뜻인 이 단어에 맞춰 책방에는 글자가 담긴 책과 다양한 그림, 또 가상 캐릭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그림 책방을 진행하는 김하영 작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캐릭터라는 부제를 달았거든요. 그림책이라는 게 그 안에 문자도 들어있고 그림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등장인물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다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말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로 이제 컨셉을 한번 잡고, 그리고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 세계관이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딱 와닿게 좀 쉽게 이런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작가거든요, 제가. 네, 매체도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 스스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후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그림책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저 역시도 이 지역 주민에게 이런 작가가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릴 수도 있고. 네. 주말에는 또 책방에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2주간 진행되는 책방 행사 중 주말에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모두 사전 예약제로 732-0827로 전화를 해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예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이야기 시간과 또 배우를 초청해 배우가 소개하는 책 이야기를 듣고 연기를 해보는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감독과 함께 3D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또 메타버스에 관한 강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이번 예술가의 그림 책방 프로젝트,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빈 상가를 예술가의 책방으로 꾸민 예술가의 그림 책방 프로젝트, 문막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소식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021년이 시작된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이런 때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들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 현황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 모금 사업팀 오세광 대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오세광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운동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사랑의 열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지난 수요일인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0일간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1일 날 강원도청 광장에서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했고요.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모금 방식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올해 모금 목표치는 얼마이고 또 현재 모금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요? 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모여지면 온도탑이 100도를 가리키게 되고요. 네. 또 1도를 올리는데 7,300만 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오늘로써 3일이 지났고 현재 온도는 2.2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모금 방식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안내를 드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고 또 온라인 기보를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2도면 갈 길이 바쁩니다. 100도까지 올라가기가 아직 좀 많이 추워요. 네. 네. 자,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현황은 좀 어떠했는지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목표 대비 128도를 모금해서 목표를 크게 웃돌았지만 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 목표액이 102억에서 작년에 68억까지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분들께서 이제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도 좀 우려가 돼서 모금액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올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QR코드라든지 또 페이 기부 이런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액 72억 7천만 원은 작년보다는 조금 웃돈 금액인가요?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요? 네, 캠페인 기간 중에 모금된 지원은 강원도 내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 금액들을 다 배분할 예정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이나 또 다문화 가정 등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배분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빈곤층들이 많은 독거노인 가정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한 개인에게도 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요새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시군별로 뭐 똑같이 이렇게 인원수 대비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골 지역이어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더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네. 해당 시군에서 모인 만큼을 배분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수록 더 많이 배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군민들이 많이 좀 동참해야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102억 목표액 대비 72억, 30억 차이인데 이 30억이면은 정말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곳곳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모자란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연말 모금 사업 이외에 또 추진 중인 불우이 돕기 사업이라든가 캠페인이 있으면 이 기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사랑의 열매 매월 정기적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로 기부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분들이 매월 3만 원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가게입니다. 착한 가게는 춘천, 강릉 또 원주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착한 가게 캠페인은 월 3만 원을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착한 일터라고 직장인분들이 매월 5천 원 이상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중 상시 도민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강원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연말 계획과 함께 이 모금액이 좀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올겨울도 또 매서운 추위와 또 코로나19로 소외된 이웃은 그 누구보다 어려운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올겨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사랑의 열매를 전화 주셔도 저희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128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올해도 목표액을 훨씬 넘는 여러분들의 따끈따끈한 정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 모금사업팀의 오세광 대리였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